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49번